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주말부터 장염 증세가 있어가지고 어제 하루는 영상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조금 괜찮아졌고요. 그럼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처음으로 새해 들어서 파란불이 들어왔죠. 제가 1시 반쯤에 영상을 1편을 제작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빨간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고요. 그래도 소폭의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39%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8%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 상위종들은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전날 강세 흐름이 있었던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는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기아는 3%로 조금 더 빠졌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업종을 제외하면 크게 빠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특히 기관의 순매도가 조금은 크게 나왔습니다. 6,800억의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2,8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4,200억, 기관은 2,800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양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의 변화는 조금 미미했다면 기관 쪽에서 마이너스 1,800억의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사실상 오늘 시장 중심주였던 한국전력.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장중한 때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 빠졌었죠. 그리고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물산, 삼성 SDI, ABL바이오, 신한지주, 하이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SK텔레콤, 레인보우로보틱스,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지수는 그대로 개장을 했었고 하루 종일 내내 마이너스 1%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미국 증시에 조금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지켜주고 다시 만회하는지 또는 낙폭을 키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이 지금 1.2% 빠지고 있고요. 대만은 보합이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1% 이상 빠졌다고 해도 일단은 일본 증시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잖아요. 하지만 게시물에 코멘트를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어제는 누가 봐도 로봇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주, 이쪽이 정말 크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참조할 만한 선행 지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다음날 오전까지는 어제 강세 업종들의 시장을 조금은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어제 넥스트 마켓이라든지 개장 직후 30분까지인가요?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재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미국의 트럼프가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을 향해서 그린란드 관세를 100% 실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가 자체는 뭐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국가들은 덴마크와 함께 그린란드의 병력을 증가해서 방어 훈련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게는 100% 관세를 실행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제는 유럽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간의 이슈, 이게 어찌 본다면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정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부정적인 재료라면 당연히 100% 관세를 실행한다는 것은 미국도 보복 관세에 대해서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미국 증시가 빠진다면 덩달아 국내 시장의 흐름도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관세를 시행한다면 이게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가 몇 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세 개의 국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제조업 국가가 있고 국내와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프랑스는 원전이 있었죠. 물론 자동차가 조금 더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에는 좋지 않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에게는 꼭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물론 단기간에 슈팅이 나온 만큼 눌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구간이라고 떠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거였죠. 트럼프의 상호 관세 판결이 20일에서 21일, 이때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차례 연기가 된 건데, 물론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이번 주였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봤을 때 이게 현지 시각이라면, 국내 시간으로 본다면, 뭐 내일 새벽 내지는 내일 모레 새벽쯤에, 그쯤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게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1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이게 혹시나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지금 5,000포인트 근처이고 또 유례가 없는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만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매물들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다고 해도 내가 뭐 저점에서 매수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아니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려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소액 비중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5,000포인트 테스트 구간,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전 두 가지 부정적인 이슈 말씀드렸죠. 그게 국내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나 급하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조그마한 이슈에도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관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반도체 관련주가 약간은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점 부분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위로 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내일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전력인 것 같아요. 한국전력의 연봉상의 차트를 보면 2015년 고점, 그때가 63,700원이었죠. 그거를 장중에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기술, 이 종목은 지금 3일 연속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사실 이 종목을 3일 전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나 빠르게 매도를 해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어쨌든 원전 관련주가 무더기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한국전력이 신고가를 갖다 엮어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전력이에요. 뭐 어쨌든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업종이라면 내가 물려도 계속 들고만 있었다면 다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원전, 로봇, 로봇도 AI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봇도 사실상 AI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로봇 다 모두 혹시나 물렸다고 해도 들고만 있었다면 모두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구간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장의 변곡점,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이슈들, 그거는 예기치 못한 시점에 나올 수가 있고요. 5,000포인트를 갔으니까 이제 6,000포인트를 가겠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시장의 기초 체력 증가에 큰 역할이 될 수는 있지만 마냥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한계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5,000포인트 시장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만큼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업종들을 매수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AI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업종과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빠졌을 때를 활용해서 주변 시장 상황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여전히 기업들의 성적이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기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면 혹시나 새로운 눌림 구간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과감하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내에서는 한국전력하고 우리기술, 전력 관련주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가니까 전력 관련주가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3일 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발음이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요. 아무튼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렸었죠. 미국 증시도 3일 만에 개장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도 13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그에 따라 국내 시장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을 이번 주도 한번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